안녕하세요. 인천영입니다. 오늘 말이죠. 한국은행에서 금리 동결이 나왔고 중국에서는 2분기에 성장률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장은 말이죠. 현재 기존 대장주였던 카카오, 네이버가 조금 쉬고 있고 또 2차전지에서 대장주였던 LG화학도 약간씩 숨고르게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현대차, 기아차, 또 IT에서 LG전자 같은 종목들이 대장으로 다시 부각이 되면서 힘찬 도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새롭게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테마 종목군들 오늘 뭐 이재명 테마도 나오고 또 중국 테마도 다시 부상하는 모습 또 CGN을 비롯해서 이 진단 키트 종목군들도 뭐 만만치 않고 그런 데 흐름인데 자 먼저 우리가 그 중국의 성장률 발표나 이런 이제 그 전체 그 흐름들은 어떻게 나가고 있나 그거 먼저 좀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자 중국의 성장률이 3.2%로 나왔어요. 잘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성장률이 플러스 1.9%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1분기 마이너스였잖아요. 마이너스에서 1.9%로 돌아선다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굉장히 드라마틱하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더 좋게 나왔어요. 3.2% 상당히 좋게 나왔고 로이터가 2.5% 블룸버그가 2.4% 전망을 했는데 그보다도 더 좋은 이제 결과가 나왔다. 자, 중국의 성장률이 3.2%까지 나왔다라는 것은 이거는 뉴욕 증시나 글로벌 증시에 큰 호재가 된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중국 성장률 좋게 나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된다 하는 것이고 3분기에는 5.10%까지 간대요. 오히려 3분기에는 옛날처럼 더 많이 6% 7%까지도 성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확 뭉치렸다가 성장하는 거라서 기대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했는데 0.5%입니다. 한국은행 얘기 예를 들어보면 그래요. 이주일 총재 얘기는 지금 이제 유동성이 많아서 부동산이나 주식시장 같은 이런 쪽으로 좀 흘러들어갈 수도 있다 하는 걱정도 하면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을 금융정책을 정상화시킬 그런 계제는 아직 아니다. 코로나 리스크가 여전히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난 금리 동결 보면은 금리의 그 결정을 보면은 3월 16일 날 임시금융통화위원회 열어서 1.5%를 0.75로 확 돌렸죠. 확 돌렸습니다. 확 좀 돌렸죠. 그랬고 5월 말에 0.5% 현재의 그 기준금리로 내렸고요. 그래서 금리가 현재 0.5% 내려서 이주열 총재의 말에 의하면은 지금 0.5% 정도가 괜찮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더 내려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또 금방 올리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 수출이 7월달 들어서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고 오늘 중국 성장률 나왔지만 중국이 좋아요. 중국의 성장률 좋다라는 것은 한국한테 상당히 좀 플러스가 된 요인이다. 한국의 경기 회복, 경제 회복, 경기 회복,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7월달 수출 나오는 거 보니까 7월달 좋고 8월달도 괜찮아지겠다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사실은 문제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스스로 없어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화이자가 코로나 백신을 갖다가 임상 2상까지 성공했는데 아주 고무적이다 얘기했잖아요. 어제는 다시 이제 모더나하고 이제 미국의 국립질병연구소 공동으로 해서 코로나 임상했는데 성공적이다. 전원에게서 항체가 형성됐다, 성공했다라고 말이 나왔고 7월 말까지 3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 3상을 계획 중이고 이 3만 명에서 특별한 거 없다면 아마도 8월 말 여름이 끝날 무렵에는 본격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생산할 수 있겠다. 올해 1억 회분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렇게 결국에는 좀 물러가는 거 아니냐. 코로나를 인간이 극복하고 정복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이자도 이제 7월 말부터 대규모 임상한다 그랬고 또 옥스포드 대학에서 곧 아마 백신 성공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또 엄청난 규모의 그 그린 뉴딜 정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린 뉴딜 정책의 또 수혜주가 기존에 우리 맨날 보던 카카오, 네이버, LG화학, 삼성, SDI 같은 이제 모바일과 온라인의 네트워크를 장악하는 기업,
이런 어떤 SNS, 우리가 이제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플랫폼 기업과, 전기차 혁신에 앞서가는 삼성 SDI 이지학의 배터리 종목들, 이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 장기적인 주도주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장기적인 주도주의 흐름들, 현대차, LG전자처럼 이제 단기 낙폭과대에 의해서 부상하고 있는 이 그 경기 민감주들의 흐름들, 또 중국주, 이재명주, CGN 같은 종목군들, 그 다음에 이제 SK바이오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SK바이오팜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SK바이오팜은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SK바이오팜 오늘 뭐 7% 정도 올라갑니다. 주가는 등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방에서는 다시 사실을 샀습니다. SK바이오팜을 어제하고 오늘, 그저께하고 오늘하고 두 번에 나눠서 지금 사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은 현재 시가총액이 현재 14조예요. 14조. 시가총액이 14조인데, 사실 SK바이오팜의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은, 자, SK바이오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할까요? 현재 14조 정도인데, SK바이오팜의 이제, 그러니까 유통 주식수가, 기관들이 청약했지만 보유예수가 안 된, 보유예수를 미확정한 것이 약 630만 주 되고요. 일반 투자자 청약이 약 391만 주. 그래서 합해가지고 약 1000만 주 정도, 1022만 주 정도가 유통물량이에요. 유통물량인데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이번에 거래가 대량으로 일어나면서 유통물량이 1022만 주인데 SK바이오팜이 이번에 거래되면서 상당한 물량들이 이제 거래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박김이 뭐 많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주가는 이제 26만 9천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그 조정을 받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수급을 보게 되면은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 1000만 주 거래되는데 총 유통 물량 정도가 다 거래된 거죠, 이날. 1000만 주가 거래되고, 그 다음에 이제 3일 동안 상한가 치고, 화요일날, 제가 예측을 잘했죠. 그때 화요일날에 물량 나올 거였는데, 화요일날 1000만 주가 거래되고, 그 전날 700만 주 거래됐으니까, 이 양일에 합해가지고, 아마 유통 가능 물량들은 다 한번 돌았다는 얘기죠. 한 바퀴 돌았다는 얘기고, 그 이후에 주가 쭉 빠졌다가 이제 오늘 반등하고 있는데, 하락했다가 첫 반등일에 주목하자. 그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반등일인데, 아직 5일선 돌파 못했지만, 충분히 SK바이오팜은 이제는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되겠다라는 거예요. SK바이오팜 매수 관점 들어가도 되겠다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올라가는 경우에 매물대가 이제 21만원 하고 이제 24만원 정도를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만원, 24만원만 잘 돌파하면은 뭐 30만원대도 가능해 보이는 이제 그런 모양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SK바이오팜의 그 특징은 뭐냐라는 건데, 제가 SK바이오팜에 대해서는 이제 옛날에 한번 쭉 설명을 많이 드렸죠.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면 뭐 그런 내용입니다. 상장 주식수, 뭐 기업 개요 같은 거는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SK바이오팜은 바이오 시밀러 회사가 아니라 신약회사입니다. 신약회사. 우리나라에 별로 흔치 않은 신약회사. 93년도에 만들어졌고, 신약 연구를 그때 시작해가지고, FDA로부터 신약 물질의 임상실험을 획득하고, 그 이후에 FDA에서 신약을 판매까지 허가를 획득한 우리나라에서 흔치 않은 그런 기업이다. 옛날에 이제 LG생명과학이 있었지만, LG생명과학도 사실은 그 임상 같은 것은 다른 데를 통해서 했는데, SK바이오팜은 직접 했어요. 직접 했어. 그래서 이 뇌전증 신약이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간질이죠, 간질. 간질에 대한 바이오 물질을 갖다가 이제 허가를 얻었다는 얘기죠. 이름이 세노바메이트다. 세노바메이트. 그래서, 뇌전증 신약 후보 물질의 유럽 상용화를 위해서 지금 한 5억 달러, 5천억이죠. 기술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얘기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수면장애 관련해서 솔리안 페톨이라는 것을 또 개발해가지고 FDA하고 유럽의 EMA에서 승인을 획득했다는 거죠. 이 두 개만 하더라도 정말 놀라운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가장 어려운 분야라고 하는 뇌를 정복하고 있는, 뇌가 가장 어렵다 그러죠. 우리가 뭐 암에 대해서는 많이들 뭐 개발됐는데 뇌는 아직까지 미지의 분야 아닙니까? 그래서 치매를 갖다가 파킨슨병을 우리가 치료를 못하고 있죠. 치매하고 파킨슨병은 아직 불치의 병이고, 물론 이제 뇌전증 같은 것도 사실 불치병입니다. 아직까지 확실히 낫게 하는 건 아닌데, 일단 좀 상당히 경감시켜주는 그런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SK바이오팜의 특징은 이런 어려운,
어려운 그런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 뇌에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은 한번 이제 우리가 기존의 다른 그 신약 업체에 비해서 한 단계 좀 높게 봐줘야 될 그런 부분이다. 한 단계 좀 높게 봐줘야 된다. 이제 보통의 그 바이오 기업하고 똑같은 레벨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에서 더 진행돼서 이번에 이제 바이오젠 같은 데가 치매 치료제 이제 임상 그 결과하고 이제 그 FDA 그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될지 모르겠어요. FDA 승인할지. 하여튼 바이오젠 같은 데가 그래도 지금은 이제 그 치매, 뭐 파킨슨 이런 데 좀 앞서가는 회사인데, 앞서가는 기업인데, 우리 SK 바이오팜이 또 그쪽 분야에서 승부자가 된다면 그야말로 글로벌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SK 바이오팜은 이제 슬슬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를 제가 화요일날 물량 나올 거라 해도 딱 맞췄죠. 그리고 그 전에 물량 안 나올 거다라는 것도 잘 맞췄고, 화요일날 물량 나와가지고 이제 주가 내려왔는데, 이제 슬슬 분할 매수에 들어가야 될 위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SK바이오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그 플랫폼 종목 어떻게 할 거냐. 플랫폼 종목은 제가 지금 정도가 좀 조정 과정이라 그랬죠. 조정 과정. 그래서 오늘 4% 정도 좀 그래도 꽤 내려가죠. 4% 정도 많이 내려갑니다. 자, 플랫폼 종목군들 지금 뭐 제대로 좀 내려가죠. 32만원까지 내려가는데 그쯤에서 쭉 내려가면서 자리 잡을 32만 31만원 요 자리에서 요 정도에서 자리 잡을 거예요. 그 정도의 자리 잡으면 다시 이제 들어갈 거다. 31만원이 어떨까 생각 중인데 보자고요. 어디에서 자리 잡는지. 자, 21선 지난번처럼 21선 지지받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이 있는지. 자, 카카오 31만원 목표로 한번 보면서 좀 기대해보자. 아직은 매수하지 말고 31만원 정도 가면은 매수해야겠죠. 그 다음에 네이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조정인데, 네이버도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이버도 이제 20일 살짝 깼는데, 지난번처럼 20일 깼다가 이제 그 다시 들어줄지를 한번 보자. 네이버.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 봤던 종목이 뭐 LG화학, 삼성 SDI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삼성 SDI도 좀 조정인데 좀 조정이 작아요. 이거는 이게 참 잘 이번에 뭐 많이 오른 것도 없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조정이 작아. 그래서 20일 붙여서 한번 사보는 건 어떻겠냐 생각이 들고, 자, LG화학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3% 어제도 올랐기 때문에 비교적 오늘 좀 조정폭이 있는데, 그렇지만 뭐 큰 조정은 아니에요. LG화학과 삼성 SDI 이런 것들 저점 매수하는, 또 에코프로비엠도 워낙 좋은 종목이죠.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 한번 잘 보시기 바라겠고, 일진머티리얼즈와 SKC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핵심주, 2차전지의 핵심주로 관심을 가져보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 경기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야죠. 현대차, 기아차. 지금 이제 깃발을 든 게 현대차하고 LG전자입니다. 그래서 깃발을 든 현대차, LG전자 사야 돼요. 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장에 여러분들 분할해서 지금 지수도 내려왔네요. 17포인트 내려왔으면 사야지 뭐. 자, 현대차 매수 좋다. 자, 현대차는 앞으로 전기차로서 크게 성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기대도 하면서 하여튼 실적 대비해서 가장 주가가 못 오른 종목 현대차 매수 좋다 한 말씀. 그다음에 이제 기아차 마찬가지죠. 기아차도 뭐 흐름 좋습니다. 네, 아주 뭐 잘 올라오는 중이고요. 현대차, 기아차 외에 살만한 종목은 경기 민감주에서는 뭐 한국조선해양, 경기 민감주에서 한국조선해양 좋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좋지만 역시 IT가 빠르다. 그래서 이번에 선도를 치고 나온 종목이 LG전자예요. 그래서 LG전자 지금 이제 좀 조정받고 있지만, 어제 장대 양봉에서 좀 조정받고 있지만 글로벌 그 품위 있는 가전, 글로벌 명품 가전으로 힘을 넣고 있는 LG전자, 오늘 좀 밀릴 때 매수한다. 좋은 전략입니다. 밀릴 때 LG전자나 뭐 삼성전기도 괜찮아요. 자, LG전자를 1번으로, LG전자하고 현대차를 1번으로 보면서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중국주 지금 중국주 지금 이제 그 화장품주들이 쭉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말이죠, 기왕 살 바에야 아모레퍼시픽을 사라. 기왕 살 바에야 LG상을 사라.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사시거나, 이재명 주들도 오늘 올라가요. 이재명 주가 오늘 이제 2시에 그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등락이 왔다 갔다 해. ATEC-TN 어제는 내렸다 또 오늘 올랐다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뭐 지금 주가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신규 진입은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GN 같은 종목들, 진단 키트 같은 종목군들은 실적은 좋지만 이제 앞으로 기대할 것은 많지 않지 않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매수보다는 매도 관점으로, 주가 올라올 때 매도 관점으로 그렇게 여러분한테 조언을 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요거랑 같이 가는 거예요. 요거랑 같이. 그래서 요거랑 같이 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가끔씩 설명드리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비싸지도 않아요. 인천요는 최저 가격 30만원대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다. 한 달에 33만원이고요. 와우넷에서 들어가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또 석 달에는 90만원, 석 달에 90만원. 진짜 한 달 가격이죠. 이게 원래 되게 한 달에 한 8, 90만원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석 달에 90만원은 최저가격이다라는 거죠. 이번에 특별 할인된 가격, 최저 가격. 그리고 그 여러분들 023490-4651 요게 이제 ARS입니다. ARS로 가입하시는 분은 023490-4651 혹은 ARS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고객센터 1599-0600 전화하셔서 가입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천요를 얘기하고요. 반드시 인천요, 다른 전문가 말고 반드시 인천요한테 가입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된다. 자, 여러분들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 인천요랑 같이 하면 가기를 원하시는 분, 요가 말하는 종목들 사가지고 10배, 신무트 아닙니까? 10배. 이번에 카카오들 10만원 사가지고 지금 34만원을 넘어가지고 35만원을 넘어서 36만원 가까이 왔잖아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 3배, 2배, 3배, 뭐 크게는 10배 날 종목들 사고 싶으신 분들 인천여우에 가입하시라 하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